다중 선형액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 다른 건 아니고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독립변수 여러 개를 갖는 그런 선형외기 모델입니다. 밑에 제가 써둔 게 네, 이거죠. 어, 이런 선형외기식을 만족하는 개수들 W0, W1, W2, W3, W4 같은 것들을 찾겠다 라고 하는 게 선형외기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X1부터 X4까지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독립변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생선들 중에서 농어라고 하는 생선만 다루고 있죠. 농어라고 하는 생선만 다루고 있고, 첫 번째 그 독립변수가 뭐냐면 그 농어의 길이 x1이라고 하는 변수는 농어의 길이고요. 길이고,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변수가 아마도 그 다이어고널, 그 대각선 길이일 거예요. 그 다음에 x3라고 하는 변수는 하이트, 그 높이가 될 거고요. x4라고 하는 변수는 아마 위드스였을 거예요. 두께. 이렇게 4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예측하는 거냐면 농어의 무게를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생선이 있는데 저울은 없고, 그다음에 줄자 같은 것만 있어서, 그래서 길이와 대각선과 하이트와 위드스를 측정해서 우리가 무게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델을 우리가 세운 거죠. 이게 모델인 거예요.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인 공식.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공식을 세워놓고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여기 독립변수 4개와 그다음 종속변수 1개는 데이터 프레임에 다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 다 있고 우리의 목적은 W0부터 W4까지 개수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개수를 찾아주는 게 좋겠느냐?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수들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공식에서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오차가 가장 적으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형외기의 목적은 이런 모델에서, 다시 얘기해서 이런 수학적인 공식에서 계산된 예측값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실제 값과 가장 오차가 적도록 그 개수들을 결정하는 게 선형외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가 있든 변수가 여러 개가 있든 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목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수 1개짜리든 변수 여러 개짜리든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들 임포트를 했고요. 임포트한 내용들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거기에 모듈들 중에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 모듈 안에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해주는 그런 함수죠. 랜덤 샘플링도 가능하고요. 순차적인 샘플링도 가능하고 stratified 샘플링도 가능합니다. 이 함수 하나를 가지고서 그다음에 scikit-learn 패키지에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고요. 그 서브 모듈 안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클래스를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점수를 계산하고 등등의 기능들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형얘기를 해주는 선형얘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모듈 이름이 리니어 모델이 선형 모델 중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처리란 뜻이잖아요. 전처리. 네. 전처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전에 그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단계인 거죠.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가차항을 추가하거나 변수들의 스케일을 바꿔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전처리에 관련된 모듈들을 가지고 있는 게 프리프로세싱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대문자 P,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클래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그 모델을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예측을 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만 보면 우선 다차항을 추가한다. 그 다음에 다차항이 추가가 됐으니까 스케일들이 전부 제각각일 거고 그런 것들을 스케일을 한다. 스케일을 하고 나서 모델을 훈련시킨다. 혹은 훈련 또는 예측을 한다. 항상 이런 순서가 돼야 된답니다. 스케일링을 먼저 하고 다차항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죠? 항상 다차항을 만들어 놓고 변수들을 스케일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수들이 여러 개가 생긴 다음에 걔네들을 스케일을 하는 거지 스케일을 해놓고 다시 변수들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 돼요. 다차항 만들고 스케일링하고 스케일링이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거나 예측을 하고 하는. 자, 이 과정이 마치 파이프가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가서 다차항이 나오고 다차항이 들어가서 스케일된 게 나오고 스케일된 거를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하는 이런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런 모습과 유사하게 기능을 만든 거죠. 그 기능을 만든 게 파이프라인.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전처리 변환기들과 그 다음에 모델 훈련시키고 예측하는 모델을 연결시켜서 순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매트릭은 말 그대로 평가 준거라는 뜻이잖아요.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평가 점수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 문제 같으면 정확도, 재현율, 민감도 등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회귀 문제 같으면 mean squared error, mean absolute error, 알제곱 스코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매트릭입니다. 매트릭.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임포트를 했고요. 임포트를 했고 데이터셋이 저장되어 있는 GitHub 주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직접 read CSV를 하죠. read CSV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농어라고 하는 퍼크라고 하는 어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뤘어요. 그래서 그 농어만 선택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었고요. 여기 불리언 인덱싱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고 독립 변수들은 여기 퍼크에서 길이, 그다음에 다이어고날, 하이트, 위드스
4개의 독립 변수들을 선택해서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했죠.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샘플의 개수, 생선들의 개수는 56개가 있고요. 독립 변수의 개수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타겟이라고도 하고요. 레이블은 그 어종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웨이트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기도 하고요. 예측하고 싶은 값이기도 합니다. 넘파이 배열로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게 되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1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 모양을 배열의 쉐입을 항상 잘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쉐입을 확인을 하세요. 나중에 에러가 이런 쉐입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인 테스트 나눴고요. 트레인 테스트 나눴고 트레인 셋은 샘플 42개, 컬럼 독립변수 특성들 4개, 테스트 셋은 샘플 14개, 그리고 특성은 똑같이 4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이블 개수 똑같죠. 여기 42개, 14개 똑같습니다. 자, 선형 회귀를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렇게 하고 피팅 시키면 되죠. 생성된 리니어 리그레이션 객체를 피팅을 시키면 됩니다. 트레인 색과 트레인 타겟을 모델에다가 알려주고요. 모델한테 트레인 색과 트레인 타겟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해서 데이터에 피팅 시켜라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피팅을 시키고 나면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절편과 개수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피팅해라 라고 하면 이런 선형 모델에서 실제값과 여기 있는 실제값과 오차가 가장 적어지도록 하는 W0부터 W4까지의 개수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W0는 인터셉트 혹은 바이어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찾은 거예요. 코에피션트들도 찾은 거고요. 코에피션트들은 바로 랭스 앞에 곱해지는 개수, 다이어고널 앞에 곱해지는 개수, 하이트 앞에 곱해지는 개수, 위드스 앞에 곱해지는 개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회귀 이제 예측값을 찾아보는 거죠. 예측값을 찾아볼 때에는 선형회귀 모델에서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 세트의 예측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예측값들을 실제값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주는 게 그게 에러죠. 에러. 그 에러들을 제곱하고 그런 에러를 제곱한 값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평균을 계산합니다.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제곱근을 씌워주죠. 그게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RMSE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RMSE는 작을수록, 다시 얘기하면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고요. 좋은 값이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어떤 시험 점수다라고 하면 점수가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클수록 좋은 점수,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가 되도록 개발한 그런 평가 준거가 결정계수, R제곱 스코어라고 하는 겁니다. 0.95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뭐 아주 나쁜 점수는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예측값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테스트 실제값이 있으니까 실제값과 예측값을 가지고서 RMSE 계산해 보고요. RMSE 결과를 보시면 훈련 셋에서는 73,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는 1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갭이 좀 있죠. 네. 여기가 트레인셋 70, 그다음에 여기가 테스트셋, 여기가 110, RMSE가 이 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갭이 이렇게 갭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 피팅이라고 부릅니다. 과적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셋은 잘 맞추나 테스트셋에서는 오차가 커진다 라고 하는 거니까 훈련셋에만 잘 훈련셋에 더 잘 맞춰져 있고 훈련되지 않은 일반화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을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셋에서의 점수와 테스트셋에서의 점수가 적은 그게 좋은 모델입니다. 0.87밖에 안 나왔죠. 이거는 오버피팅이 조금 큰 정도예요. 큰 정도고 저희가 어제는 2차항까지 고려를 했어요. 2차항까지 고려를 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중간에 막 생략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1차항, 여기는 1차항, 그 다음 여기는 2차항인데 여기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면 아마 10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개였었죠. 아마 이 개수를 찾았을 때 폴리노미얼을 했을 때 폴리노미얼이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나왔죠. 12개였나요? 14개인가? 4개? 4개가 있었고 4개가 있었고 4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개가 더 생긴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14구나. 2차항까지 추가한 선형회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변수는 4개밖에 없어요. 랭스부터 위드스까지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그 다음에 위드스 이렇게 4개만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x제곱항도 추가하고 랭스의 제곱도 추가하고 다이어고널의 제곱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하이트의 제곱도 추가하고 위드스의 제곱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곱항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변수들의 제곱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변수들 간의 인터랙션도 고려를 하는 거죠. 변수들의 인터랙션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독립변수와 두 번째 독립변수의 곱하기. 그러니까 랭스와 다이어고널 곱하기. 그 다음에 랭스와 하이트 곱하기. 랭스와 위드스 곱하기.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2차항을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항까지 추가하는 방법이 인터랙션만 넣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랙션과 함께 각 변수들의 2차항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생성을 할 때 인터랙션 only가 기본값으로 false로 되어 있어요. 기본값으로 false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항들이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x1의 제곱, x2의 제곱, x1 곱하기 x2 이런 모든 것들이 2차항으로 추가가 되고요. 추가가 되고 include bias는 보통 일반적으로 false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훈련셋을 폴리노미얼 피처로 변환을 해보면 1차항들이 있고요. x1의 제곱이 있고요.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3, x1 곱하기 x4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x2의 제곱, x2 곱하기 x3, x2 곱하기 x4 이렇게 있을 거고
x3의 제곱, 뭐 x4의 제곱 아마 이런 식으로 그 14개의 변수가 생겼을 겁니다. 인터랙션 온리를 true로 바꿔주는 경우는요. 이것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true로 한다.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true로 만들어 놓고 뭐 선형외기를 만들어서 예측을 해보고 false로 해놓고 선형외기에서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항상 false로만 놓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냥 이건 한번 써본 것 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폴리노미얼 피처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성을 했죠. 이 세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파이프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파이프로 연결을 할 때 단계가 있겠죠. 단계들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를 순서대로 배열의 리스트에 넣어주는 거예요. 인덱스 0번의 첫 번째 스텝을, 인덱스 1번의 두 번째 스텝을, 인덱스 2번의 세 번째 스텝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단계를 리스트에 순서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폴리노미얼 피처를 추가하겠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스케일들이 다들 제각각일 거고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겠다. 스케일링이 끝난 변수를 가지고서 모델을 훈련시키고 모델에서 예측값을 찾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이제 얘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셋과 훈련 타깃을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피팅을 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피팅을 시킨다는 얘기는요. 이 트레인셋을 폴리에 넣어요. 폴리가 무엇을 해주냐면 피팅과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예요. 즉 다차항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스탠다드 스케일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느냐? 피팅을 해요. 피팅한다는 얘기는 그 다차항들 아까 14개가 있었죠. 14개의 그런 그 항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찾는다는 얘기예요. 각각 찾아서 무엇을 한다? 표준화를 진행을 하는 거죠. 트랜스폼.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그 14개의 변수들 1차 항들과 2차 항들 14개의 변수들을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fit이 있기 때문에 fit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누구한테 간다? 그 결과가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fit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fit이라는 얘기는 이 가장 마지막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피팅한다는 얘기예요.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자동으로 얘네들을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를 fit이라고만 하면 파이프라인에서 fit이라고만 하면 첫 번째 스텝에서 fit 트랜스폼을 호출하고 두 번째 스텝에서 fit 트랜스폼을 호출하고 마지막 스텝에서 피팅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차항이 생기고 스케일링이 된 변수들을 가지고서 훈련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델에서 만약에 폴리노미얼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폴리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속성들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딕셔너리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딕셔너리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객체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나 메서드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셉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인터셉트가 하나가 나오고 코에피션트가 14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찾았어요. 찾았죠. 그 다음에 이 14개의 코에피션트가 각각 누구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이냐 라고 할 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이용하시면 얘가 get feature names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수가 x0 앞에 곱해지는 개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개수가 x1이라고 하는 독립변수에 곱해지는 개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개수는 x3라고 하는 변수의 제곱 앞에 곱해지는 개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순서로 다차항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이런 순서로 다차항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고요. 훈련셋에서 예측값 찾는 거는 프리딕트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 트레인셋을 마찬가지로 프리딕트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그림으로 그릴까요? 제가 파이프 연결한 모습으로 볼게요. 세 개의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파이프는 폴리고요. 두 번째 파이프는 스케일러고요. 세 번째 파이프가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프리딕트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트랜스폼이 돼요. 피팅이 끝났기 때문에 위에서 피팅을 했죠. 피팅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차항이 추가가 되는 거죠. 다차항이 추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차항이 추가가 된 게 여기를 통과하면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이 돼요. 스케일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스케일링이 돼요. 스케일링이 된 결과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프리딕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라인입니다. 데이터셋이 들어가서 피팅 과정을 위해서 끝났으니까 핏을 다시 호출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만 호출을 해요. 두 번째 파이프에서 트랜스폼만 호출해요. 가장 마지막 파이프에서 이 메서드를 가장 마지막 파이프에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예측값들을 보내주는 거죠. 예측값들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예측값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5개만 출력을 해봤고요. 실제값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실제값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죠.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아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70 정도였었는데 30 정도로 줄었어요. RMSE가 거의 절반도 안 되게끔 줄었어요. 그 다음에 알트 스코어를 보면 알트 스코어가 0.99 거의 1에 가깝죠.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됐어요. 그러니까 훈련셋은 굉장히 잘 맞춘 다차항이 들어감으로써 네. 잘 맞추는 그런 모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셋에서 이제 프리딕트를 해봤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셋은 한 번도 폴리노미얼을 만들거나 스케일링을 해본 적이 없죠. 아까 그림을 그렸던 그 과정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테스트 셋을 트랜스폼 해주고요. 폴리노미얼 만들어주는 트랜스폼을 하고요. 폴리노미얼이 만들어진 것들을 스케일링 해주는 트랜스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의 프리딕트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 예측값들과 실제값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주면 그게 에러가 되는 거고요. 에러들을 제곱하고 평균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요. RMSE. 그리고 R제곱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시면 0.94예요. 물론 이 값이 뭐 0.99보다는 작은 값이기는 해요. 0.99보다는 작은 값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차항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줬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저희 어제 했었던 내용이고 다차항 딱 2차항까지만 추가하니까 굉장히 모델이 좋아졌어요. 훈련 세트에서도 점수가 되게 좋아졌고 테스트 셋에서도 점수가 되게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이 다차항의 차수를 늘려주기만 하면 좋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차항은 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한 5차항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 피처스를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폴리노미얼 피처스 디그리 오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인터랙션 only는 그대로 false를 놔두시면 되고요. include bias 요거는 고쳐줄게요. include bias는 false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추가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도 만들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얘는 특별히 아규먼트를 설정할 게 없어요. 설정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도 새로 하나 만들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여기서도 아규먼트 설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자, 이게 5차원까지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스케일링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뭘로 묶어주냐면 파이프라인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파이프라인. 리스트를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텝스가 있는데 스텝스는 리스트다. 리스트는 튜플들의 리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튜플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스텝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첫 번째 튜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튜플이 두 번째 스텝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튜플이 세 번째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폴리노미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폴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자열은 이름, 뒤쪽에 있는 변수는 객체, 변환기 객체죠. 변환기 객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스케일러 이렇게 하고 스케일러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그레서라고만 할까요? 리그레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름은 뭐 뭐라고 만들어주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사용할 모델인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모델까지를 만드세요. 이게 전환기. 이것도 전환기. 얘는 에스티메이터. 즉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파이프 라인이 되는데 이 파이프 라인의 역할은 결국 얘가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이 되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선형회계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모델을 훈련시키면 되죠. 모델을 세팅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트레인. 훈련시킬 때에는 타겟이 있어야죠. 정답, 문제와 정답을 같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도학습. 그래서 Y트레인도 같이 주셔야 돼요. 모델, 학습, 훈련.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모델이 완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프린트문이 나와요. 이제 학습을 시켰으면 이제 트레인 세트의 예측값을 찾아볼 수가 있죠. 모델.predict. 예측할 때에는 타겟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만 주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고 타겟을 얼마나 비슷하게 맞췄느냐를 찾아내는 거죠. 자,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리드 5개. 자, 이런 값들이 나왔어요. 실제 값 한번 볼까요? Ytrain 자, 보시면은요. 85, 85.0, 135, 135.0, 78, 70, 700. 오차가 거의 없어 보이죠. 그렇죠? 오차 5개만 맞는데 오차가 거의 없어 보여요. RMS에 계산해 볼까요? 넘파이 점 루트 스퀘어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에러죠.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주시는 거잖아요.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이랍니다. 실제 값은 Ytrain, 예측 값은 Train Predict. 얘가 뭐냐면 RMC. 6.4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건 뭐예요? 0.00000이 9개 있고 6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0이죠. 오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 잘 맞춘 모델인 것 같죠? 얘 R제곱 스코어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오차가 지금 거의 0이니까. R제곱 스코어의 정의 기억나시죠? R제곱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무엇을 빼주는 거냐면 분산들의 합을 빼주는 거예요. 분자는 오차들의 합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거에 양수 음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거예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요 분자 부분, 이 분자가 다시 이게 에러가 되는 거잖아요. 에러, 오차가 되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가 에러를 계산해 봤어요. 에러를 계산했는데 얼마? 0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에러가 0이에요. 그럼 R제곱 스코어는 얼마예요? 1이에요. 1. 계산해보면 1이 나와야 돼.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니까. R2 스코어 Y train 그 다음에 train predict 1.0이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 같아 보이죠. 굉장히 좋은 모델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훈련셋에서 이렇다는 얘기고요. 훈련셋에서 이렇다는 얘기고 과연 이게
일반화 성능이냐, 일반적인 성능이냐, 즉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 아무런 생성이나 딱 들어왔을 때 그 생선도 이렇게 정말 오차 없이 맞출 수 있겠느냐, 그거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맞추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이 수산물 시장에서 사온 생선 혹은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 가지고 와서 측정을 했을 때 잘 맞겠느냐, 그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다? 테스트 셋의 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셋 예측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테스트 셋 예측값을 찾아보시면 마찬가지로 모델.점 프리딕트만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무엇을 넘긴다? 테스트 셋을 넘기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은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델은 파이프예요. 모델은 파이프예요. 몇 개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3개의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개의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폴리노미얼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 파이프가 있고, 리그레서 파이프가 있어요. 테스트 셋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피팅 하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함수가, 메서드가 피팅이 아니에요. 피팅이 아니면 파이프에서는 뭐만 일어난다? 트랜스폼만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폼만. 즉, 테스트 셋에 변수가 4개가 있었는데, 변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는데, 이 트랜스폼을 거치면서 변수가 10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가 스케일러란 말이에요. 두 번째 파이프 스케일러를 거치면서 뭐가 돼요? 여기서도 트랜스폼만 이루어져요. 트랜스폼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시 찾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수에서 평균을 빼준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게 표준화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팅을 하지 않고 스케일러가 피팅하지 않고 트랜스폼만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제 찾았어요? 우리가 훈련셋을 훈련시킬 때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의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셋은 훈련셋의 분포를 따를 거다. 그 가정 하에서 테스트셋을 스케일링만 하는 거예요. 이 변수들을. 14개의 변수들을 스케일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이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서 스케일링이 끝난 데이터 프레임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서 뭘 한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예측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여기서 출력을 몇 개만 여기서 출력을 해볼게요. 5개까지만 출력을 해보죠. 뭔가 숫자들이 좀 이상해 보이죠? 1100g, 2300g. 2개만 봐도 좀 이상하죠? 그쵸? 네. 뭐 200g이나 400g짜리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셋에 분명히 2000g짜리는 없었단 말이에요. 2kg짜리 생산 없었죠. 보시면 오차가 앞에 몇 개만 이렇게 봐도요. 오차가 너무 심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뭐 계산해보나 만하겠죠. 계산해보나 만하긴 하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quared error y test predict 오차가 엄청나죠. 오차 엄청나고요. R2 score y test predict 음수 굉장히 큰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R제곱 스코어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심한 오버피팅인 거예요. 이 결과는 고차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대적합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차항은 무조건 넣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고차항을 넣으면 훈련 셋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예측을 잘 못할 수가 있다. 일반화 성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어제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정말 100차 함수를 그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맞춰가는 그런 데이터 셋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옆에서 살짝만 떨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어도 오차가 이만큼 오차가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서도 오차항까지만 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었던 거 복습해 드렸고요. 그리고 고차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대적합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훈련 세트 잘 맞추면서 테스트 셋에서도 잘 맞는 그런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바로 규제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